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원성입니다. 사실 앞타임에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도 컸고요. 한편으로는 아는 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내용들을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입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닥치기 전까지는 되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이고 산처럼 바라보이기 때문에 되게 멀리 보이지만 실제로 닥치게 되면 되게 절박하기도 합니다. 오전에 원광여고에서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요. 원광여고에 어떤 학부모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미 긴장이 역력합니다. 컨설팅만 받는 건데도 생기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얼굴에 긴장감이 엄청 묻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둘째입니까? 둘째랍니다. 그럼 긴장이 안 되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긴장은 된답니다. 첫째는 정시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는데 둘째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가 해서 더 부담이 크답니다. 입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된다고 해서 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경희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직 생활하고 지금 상상을 내려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교직을 하고 전체 20년에 약 17년 정도를 입시에 진하게 몸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까 거대한 산 안성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학이라는 건 한 해 한 해 안 하면 금방금방 까먹고 정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수시는 1년 동안 막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하는데 정시라는 건 한 번 하고 나면요. 또 10개월 동안 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대부분 사라지기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희 학교가 정시를 좀 오래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제가 조금 특화된 건 있을 수 있지만 남들보다 결코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고 다만 남들보다 좀 더 자주 했기 때문에 익숙함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익숙함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저렇게 익숙해지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사람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다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마음 편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 안성환 선생님은 영어였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유창하십니다. 만두도 했고요. 뭐 이런저런 시가도 하고요. 금리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요. 저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학합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만 갖고 다루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얀색과 검은 글씨만 있고요. 가끔씩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자료에 보게 되면 펼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대신 필요한 것들만 담으려고 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들 중에서 앞에 선생님이랑 겹치는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내용들 중에서 이 정도 숫자는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들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화면을 먼저 펼칩니다. 사람들은 낯선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낯선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학정보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지나고 나면 한참 까먹고 있다가 둘째 웃음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다면 우리나라 정치의 일부분이기도 하니까 조금 있을 때마다 익숙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능 관련 내용들은 아까 선생님이 많이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죠. 지금 자 그냥 이게 선생님이 쓰신 거랑 버전이 달라서 안 되나 봅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할게요. 지금 보시면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 숫자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재수생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저기 빨간색처럼 되어 있는 거요. 파란색, 초록색처럼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전체 인원수고요. 바로 위에가 재수생의 인원수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숫자를 보시게 되면 재수생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수생이 늘고 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체 비율입니다. 전체 비율 딱히 이것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표점이 높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 참 다행이죠. 이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내용은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언매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이 늘고 있습니다. 언매와 미적을 하는 학생들, 미적을 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인원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반적인 점수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아이들의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화작이나 엄매가 일단 늘었다.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수능만 비교를 하시면 되며. 그렇죠? 수능만 비교하시면 화작 인원수가 예전엔 70%였는데 실제로 이번 수능은 59.8%로 대폭 줄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점수입니다. 지금 점수를 보시면 뭐가 보이시냐면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2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2요. 지금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성적표를 딱 받았을 텐데요. 그 받아오신 성적표를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는데 Z가 2인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자, 2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어렵지만 식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20 곱하기 Z 더하기 100입니다. 다시요. 20 Z 더하기 100이요. 자, 거기다 Z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안성원 선생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20Z 플러스 100을 놓고 난 다음에 Z 대신에 2를 집으면 얼마가 됩니까? 100. 40이 되죠. 그렇죠. 평가원은 Z를 2로 만드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140이 나오는 시험은 안정적인 어느 정도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이고, Z가 2가 나오지 않는, 이보다 작게 나오게 되면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Z가 2가 나온 걸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는 Z값이 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49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Z값이 2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4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 134점을 어떻게든 끌어올릴 겁니다. 몇 점까지? 140까지. 그렇죠? 근데 2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에 갑자기 136이 나왔습니다. 평가원이 긴장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터집니까? 킬러 문항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 줄이겠다고 하면서 잘 됐다. 이런 김에 수학은 끌어내리고 국어는 올려봐야지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냈는데 하필이면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42점으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만족을 했는데 수능에는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몇 점이 됐습니까? 150점이 된 겁니다. 너무 올라갔죠, 이번엔 또. 그렇죠? 자, Z는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걸 보게 되면 2022년도 수능과 이번에 수능은 굉장히 유사하다. 그 유사한 점수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입니다. 마찬가지죠. 미적이 늘고 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Z가 얼마라고요? 2요. 그런데 수학은 이제까지 Z가 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수학은 아무리 쉽게 해도요, 안 풀리는 안 풀립니다. 그렇죠? 요번에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킬러 문장을 없애고 나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가 또 다른 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애들은 점수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중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떨어집니다. 전북이요.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전북이 어떻게 하든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거나 한번 분석할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인가 했고 모의고사 성적을 다 수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싹 다 수합해서 분석을 해서 각 학교에 리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석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이때 뒤에 통계를 좀 한번 갖고 왔으니까 그걸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점이 얼마까지 나왔냐면 148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런 겁니다. 앞에서 보시면 2023년도에 국어 표점 만점이 134점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2024년도에는 150점입니다. 2023년도 수학을 보게 되면 만점이 145점이고 1등급 컷이 133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국어 만점 다 맞은 애들이 수학 만점 애들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 수학 1컷이 134고 국어 만점이 133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은 수학을 다 맞은 학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15,000명 정도 있었고요. 그 학생들이 무정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어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국어를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각각 자기가 잘한 것을 토대로 색깔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안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수학을 미적을 잘하는 애들이 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정도는 서로 완충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학 보시고요. 자, 이번엔 탐구 보겠습니다. 탐구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실 그거 서울대에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더 이상 2022년도에 과투 선택자를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지금 16,000명이었죠. 16,000명이 너무 적으니까 서울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제 과투 그만할게 라고 했더니 2023년도 맨 마지막 해에 13,000명이 돼서 다들 이제 더 이상 과투 선택자들은 줄어들 거야 라고 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남자가 있었죠. 남학생들이 전부 다 다짐했습니다. 남자는 과투지.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벌어집니까? 평균이 미친 듯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맞게 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점수가 엄청 멀어지니까 표점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 표점 급상승한 게 과투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그래 찍기만 해도 무조건 표점은 나와 해서 애들이 과거 다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금 보통 과투 사태, 과라버라 불리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평가원은 그 과투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평균을 올려야 돼요. 평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내야죠. 그렇죠? 쉽게 내는데 과투만 쉽게 낼까요? 과원도 쉽게 내겠죠. 그러니까 표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만 쉬워지나요? 사탐도 쉬워집니다. 표점이 떨어집니다. 그게 올해 수능이에요. 그래서 탐구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일단 인원수만 보시고요. 역시 그래도 선택은 많이 하는 건 생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표점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표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72, 68, 72, 68, 72, 74 이렇게 나왔죠. 2023년도에는 70, 75에서 전부 다 70을 넘었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 거예요. Z가 얼마? 2요. 얼마였습니까? 140입니다. 근데 탐구 두 개를 합쳐야만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을 쪼개면 됩니다. 그럼 얼마죠? 70이요. 70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70이 다 거의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잘냈다.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과투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가원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에 표정 보세요. 74, 80, 73, 72. 이게 지금 수능인데 6월에는 86, 93, 90, 99입니다. 그럼 몇 점 차이 납니까? 많이 벌어나지는 건 30점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30점을 어떻게 되냐면 줄여야 됩니다. 문제를 쉽게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월에는 78, 76, 79, 89에서 그나마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 줄였죠. 얼마로? 74, 80, 73, 72. 6월에 비하면 엄청 줄인 거예요. 문제는 과원에서 나타났습니다. 과원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이번엔 사탐입니다. 사탐은 뭐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사탐은 2022년도에는 70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나마 70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행이다. 사탐을 선택했던 애들도 변별력이 확보되는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과 침공, 다시 말해서 이과 학생들 표점이 높으니까 높은 표점을 갖고 문과로 가는 겁니다. 랄랄랄라 가고 나 여기 갈래. 대학에 어머니들이 아셔야 할 거, 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애요. 문과 학생을 뽑고 싶고 이과 학생을 뽑고 싶은 게 아니라요.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싶습니다. 성적 높은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투 사태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면서 탐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70점 올라간 게 3개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그 3개가 다 뭡니까? 사회 문화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학생들이 별로 없는 전형입니다. 과목 인원수가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평균을 해봤습니다. 2022년도는 평균이 얼마냐면 66이었고요. 그럼 2022년도 탐구는 과탐은 71입니다. 5점 차이 났죠. 근데 2023년도에는 71.5와 70점이니까 그나마 차이를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벌어지죠. 67.2이고요. 70.75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요? 이과 학생들이 다시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 갖고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Z가 얼마? 2요. Z가 2인데요. Z가 0이면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 얼마일까요? 안성원 선생님 마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요. 20Z 플러스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Z가 2가 되면 만점의 기준 표점이라고 한다면 Z가 0이면 평균입니다. Z가 0 얼마입니까? 100이요. 그렇죠? 100이 평균입니다. 자, 국어 중에 100이 넘는 데가 어디밖에 없죠? 서울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95입니다. 저희보다 못한 데도 있네요. 강원도. 그닥 위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수학입니다. 수학은 역시 100점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이 저렇게 높을까요? 재수학원이 모두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죠? 꼭 저희 학교 애들이 저희 지역 애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재수학원은 모조리 다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95.9입니다. 안정성이 좀 있죠. 그죠? 요건 한번 쉬어가기 페이지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신 건데요. 입시 용어들은 알아야죠. 갑자기 자녀들이 와갖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왜? 맨날 줄임말만 씁니다. 애들은. 자, 첫 번째. 이걸 만드신 선생님은
전공이 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편하게 알려줄까라는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첫 번째, 입결입니다. 입시 결과를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수능은 입결 하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하겠죠. 애들 성적이 그만큼 안 되니까 입결이 하락한 형태가.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죠? 반이 맞다라는 건 성적이 떨어지는 할 텐데 어려운 수능은 표점을 높이게 되고 표점이 높게 되면 입결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뭐냐면 폭발입니다. 커트라인 예상보다 높은 것을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폭발이라는 건 아니다. 즉 경쟁이 높다고 해서 애들 성적이 막 미친 듯이 튀어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밑에 보는 건 펑크나 펑크라 표현합니다. 커트라인이 현저하게 낮아진 말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거는 입결 하락의 말이라고 펑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결 하락은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입결 하락이라 표현을 쓰고요. 예상되는 범위보다 밑으로 쑥 빠지는 것을 펑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번엔 정시 이야기입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인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인원은 줄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 인원수가 주니까 인원은 준다는 건 당연하겠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인원수니까 페이지에 있는 것들 참고하시고요. 2월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건 지역권입니다. 지역 2월이 몇 명이죠? 113%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2월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쪽 지역은 지원을 다 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최저 못 맞추게 되면 다 2월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전북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북도 포함은 어느 정도 일조를 합니다. 근데 저걸 전부 다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역인재 비율입니다. 지역인재 중에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축하드립니다. 전북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전남이나 다른 지역이 많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전북이 더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거의 막강합니다. 전국 단위 1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역인재 일단 비율을 쭉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지역인재 비율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지역인재라는 건 지역균형과 지역인재에 관한 특별법, 지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율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의대의 정원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의대 40% 이상은 무조건 뽑아라는 거예요. 최소 40%. 간호대학은 최소 30%까지 뽑으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교육성법 지역인재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빠져나간 걸 막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뽑는 경향은 있습니다. 70%. 좋죠. 저희들로서는 땡큐합니다. 자, 보시면 한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상상고도 좋겠네요. 아닙니다. 상상고는 반은 적용이 되고 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북대는 너무 특이해서요. 입학 당시에 부모님 중에 한 분과 입학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님 한 분과 전북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지역인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애들 중에 전주 출신 애들은 지역인재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입시 유학이라고 그러죠. 진학 유학 혹은 의대 유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서울권에서 중3 때 전학을 오기도 합니다. 중3 때 전학 와서 이쪽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지역인재를 노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중3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쪽 지역에 있어야만 지역인재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졸업을 하면 지역인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법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숫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원수는 있는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누적 인원 아까 얀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은 뭐다? 수능은 뭐다? 점수다? 아니죠. 아까 수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능은 결국 정시는 결국 무엇이다? 석차 싸움이다. 그렇죠? 그렇죠? 석차를 내서 그 지원하는 만약에 서울대다 그러면 서울대를 지원했던 애들의 석차 싸움이 결국에는 정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는 석차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메디컬을 뽑는 인원수가 2,518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을 내 점수를 봤을 때 평가원은 참 솔직합니다. 평가원은 솔직한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평가원은 참 솔직합니다. 무엇을 공개하냐면요. 수능이 딱 끝나면 어머니들 평가원에 가셔서 보도자료를 찾아보시잖아요. 뭐를 발표하냐면 그 해의 누적 분포라는 걸 발표합니다. 도수를 발표해요. 그래서 몇 점대 몇 명, 몇 점대 몇 명을 다 공개합니다. 그것만 보면 내 자녀가 만약에 수학 몇 점이다. 그러면 몇 점이면 등수가 나오겠죠. 그 등수가 2,518명보다 한참 미치다. 의대권을 더 이상 고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충 그런 걸로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좀 굵직굵직하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메디컬 했고요. 그 다음에 서영고까지 6,500명입니다. 한양대까지 10,000명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만등보다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쓴 애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 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등수가 만등보다 많이 떨어졌다. 수학 비율도 높다고요.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있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기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지원 유의할 점 역시 아까 설명 다 하셨고요. 수능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갖고 몇몇 학부모님들이 전화 상담할 때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학이나 국어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올해 성적표입니다. 예쁘게 나오죠. 그렇죠? 올해 성적표인데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나오고요.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분위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Z가 얼마다? 2요. 아, 이제 잘하시네요. 그럼 140입니다. 그런데 만점이 국어가 150이고 수학이 148점. 둘 다 어려웠다. 그렇죠? 그렇죠. 점수가 높으니까 둘 다 어려웠다. 그리고 물리 표점 만점이 69점, 70점이 안 되니까 아, 조금은 쉬운 거였다. 그리고 생원도 역시 그 정도 점수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2외국어를 선택했네요. 이과 학생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대에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성적표 갖고 왔습니다. 뭘 보실 겁니까? 점수가 나올 때 기다리나요? 아니요. 대충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144점에 100% 나왔고 141점에 99%가 나왔으면 이런 겁니다. 국어에서는 만점 표점이 150점인데 얘는 지금 144점이니까 이 점수 차이가 얼마 나와요? 6점이요. 그렇죠? 수학은 148점 만점에 141점이니까 7점이요. 합하면 13점이요. 자, 나머지는 여기는 지금 몇 점 차이 나면 9점입니다. 근데 여기 몇 퍼센트 나면 20% 차이 나죠? 그렇죠? 합하게 되면 지금 표점은 전체 차이가 얼마 나와요? 20.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여기요 6점이요. 여기요 7점이요. 13점이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9점이요. 22점 차이 납니다. 그렇죠? 100분위는 몇 점 차이 나죠? 22점 차이 나죠. 22점, 23점 차이 나죠. 아, 21점 차이 나죠. 자, 그럼 100분위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표점이 더 많이 벌어졌어요. 100분위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까? 표점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나 신기해라. 표점이 1점 나오기 벌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녀 성적표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하나가 많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합상 불리한 겁니다. 표준 점수를 주로 쓰는 전형에서는 불리한 전형이 되거든요. 자, 그걸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략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표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평가원에서 공개를 합니다. 사실 평가원은 나쁜데 착해요. 나쁜 남자인가? 그래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해줍니다. 다만 평가원은 전체 등수만 공개 안 할 뿐이지 필요한 데이터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건 진학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씁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변환 표준점수 등을 쓰거든요. 여기서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건 표준점수 받고요. 백분위 받고요. 등급 받습니다. 그럼 변환 표준점수가 무엇인지는 봐야 될 겁니다. 변환 표준점수는 이런 거예요. 자, 가령 내가 생활관리와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으면 50점 다 맞았으면 72점입니다. 표점이. 그렇죠? 50점 맞으면 72점인데요. 내가 만약에 난 좀 특이해서 세계지리와 동아시아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나는 두 개 다 맞아도 표점이 133점인 겁니다. 위에는 144점이고 내가 133점이면 일단 다른 애가 선택했던 게 저보다 10점이 높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얘도 다 맞고 얘도 다 맞았어요. 그럼 누굴 뽑아야 돼요? 둘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표점대로 나열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오히려 다른 걸 선택했던 애들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도 다 맞고 너도 다 맞았으니까 너 몇 퍼센트야? 100분위. 너 다 맞았으니까 난 100%. 그럼 넌 100%에 해당하는 점수 줄게. 넌 몇 퍼센트야? 나는 99%. 그러면 99%에 해당하는 점수를 줄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의 점수를 옆으로 쭉 나열합니다. 가령 만약 100%다 그러면 이 중에 과학이에요. 100%에 해당하는 과목들 쭉 씁니다. 옆으로. 그리고 99%다 그럼 99%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번에도 옆에 쭉 씁니다. 이렇게. 쭉 옆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은
위에 빈칸은 위에 거를 밑에 거를 끌어올리고요. 아래 빈칸은 중간에 사이에 있는 값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이건 올해 표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점수가 있다. 69점이고 여긴 67점 이렇게. 얘가 99% 있고 97% 있어요. 그러면 빈 공간은 평균을 내는 거고요. 위에 빈 공간은 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꽉 채워갖고 옆으로 평균을 쭉 내게 되면 이걸로 과탐 변환 표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기도 말했지만 사탐은 변환 표준 점수가 67.2인데 과탐 얼마예요? 71.75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걸 갖다가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MSG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대학은 매운 게 좋아 그러면 매운 걸 잘하는 애들 뿌려줍니다. 너희들은 들어와 이렇게. 대학별로 취선택할 수 있게끔 점수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대, 시립대, 성균관대 세 개 할 건데요. 성균관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안성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균관대 진짜 어렵다고 그랬죠.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성균관대는 사탐 애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사탐 높은 애들은 무조건 들어올 때 유리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에 100분위 보세요. 사탐은 72점입니다. 여기는 70점이에요. 여기는 70.78입니다. 여기는 69.63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표점을 주는 게 아니랬죠.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대는 탐구 잘 본 애들, 특히 사탐 잘 본 애들은 야, 니들 들어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명하죠. 그런데 정말 뭐 이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잘하는 애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 점수를 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학별로 원래 만들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2표를 쓰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표점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뭘 봤냐면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봤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아까 영어 등급표인데요. 등급이 바뀌게 되면 영어도 틀리게 되면 정시에서는 점수를 씁니다. 그 점수는 등급 배점을 할 수도 있고요. 감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3점, 6점, 9점 이렇게 빠집니다. 서울대는 1등급에서 2등급은 0.5점, 2등급에서 3등급은 1.5점, 3등급에서 4등급은 2점 이렇게 점수를 깎아버려요. 옛날에는 한년날이 무려 3년 전인 거로 기억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영어 5등급배가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다 0.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등급이 돼도 2.5점이 떨어지니까 다른 걸 잘 보면 얘는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대가 저렇게 바꿨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죠? 아까 성대 얘기가 잠깐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올해 표점을 찾아서 아까 여기서 그 선생님 하실 때마다 하나씩 다 입력했습니다. 뭐 전북은 몇 점대가 많으니까 다 뒤졌습니다. 저한테 저기가 로데이터가 있으니까 다 해서 숫자 다 반영해놨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성대는 1등급과 2등급 점수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성대는 가군과 나군, 다군 다 있습니다. 가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대에서 떨어진 애를 붙잡고 싶고요. 나군에 갔을 때는 가군에 연대랑 고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진 애를 붙잡고 싶어요. 혹시라도 연대 고대에 영어 2등급 때문에 점수가 밀려서 떨어진 애들한테 와 들어와 우린 다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이 성대 전법입니다. 근데 성대는 사악합니다. 3등급과 4등급 점수 차이 얼마예요? 26점입니다. 즉 성대 입장에서는 밑에서 올라온 애들은 다 잘라버린 겁니다. 오지마. 니들은 필요 없어. 우리는 위에서 떨어진 애들을 잡겠지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관심 없다 하고 4등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가 어렵습니다. 입시를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아직 성대 표점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변표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성대가 만약에 문과 애들을 좋아하는 변표를 올해까지도 유지할지, 그러니까 사람들 말로는 올해는 성대가 과탐 애들에게 더 큰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어렵습니다. 수시는 한양대가 어렵고요. 정시는 성대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건데요. 이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국어, 수학, 탐구를 전부 다 100분위만 씁니다. 자, 전북대를 해볼게요. 전북대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아까 말한 변표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왜 100분위 밑에 빈틈을 노리자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까 봤죠. 150점과 140점 사이가 점수 차이가 10점인데 옆에 100분위는 전부 다 얼마였어요? 다 100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점에 100%도 있고요. 142점에 100%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42점을 맞았으면 나는 표준 점수를 가게 되면 저 150점과 부딪혔을 때 난 분명히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어디로 가면 돼요? 100분위 환산대학 가게 되면 나는 걔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분위는 빈틈을 노리는 거고요. 표준 점수는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올해 핵심이 저기 표준 점수죠.
아까 과투에서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밑에는 표백인데 표백은 그냥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구분을 지으시고요. 자, 그래서 뭐 사교육 자료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이투스 상인적 백분이라는 건데요. 이걸 갖고 난 다음에 대략 우리 아이가 아까 우리가 무슨 어떤 걸 봤냐면 성적표를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 표점 차이랑 백분위 차이의 합이 어떤 게 더 커요? 라고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애들 성적을 딱 집어넣으면요.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중에 이런 용어 기억하실 겁니다. 누적비 기억하세요? 누적비. 뭐라고 했습니까? 한 해에 10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을 때 그대로 1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몇 등이 붙었던 애가 당연히 점수는 바뀌겠지만 여기에서 몇 등 정도 하게 되면 거기 붙지 않겠니? 라고 쓰는 게 누적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최상위권에서는 그렇게 누적비는 어디 가든 센진하게든 단점은 뭐냐면 재수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재학생권만 들어오지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의치한 약수, 다시 말해서 최상위층은 재수생들이 전부 다 학원에 있지 학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수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는 누적돼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찬 약수를 하게 되면 최상위의 애들은 무엇을 하냐면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도수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도수에 근거해서 점수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저희들은 뭐라 하냐면 상위 누적 백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누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백이나 누적이나 둘 다 등수를 매기는 건 같지만 누적은 실제로 지원했던 애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재학생이 위주라면 누백은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거니까 통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재수생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누백을 갖고 상위권을 분석하기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를 분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누백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냐면 이 학생 성적을 딱 집어넣었더니 첫 번째 거는 표표입니다. 즉 표준점수, 국어 수학 표준점수, 탐구 표준점수를 했더니 얘가 0.75 정도가 되었다. 얘는 100백입니다. 100분이 둘 다 100분이 했더니 얘는 2.05가 되었다. 표백은 표준점수 표변입니다. 변표예요. 그렇죠? 두 가지 개념입니다. 표준점수 플러스 변표가 저기 나와 있는 표백이라 보통 용어로는 씁니다. 간단하게. 얘는 얼마냐면 1.60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유리한 거예요? 표준점수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머지 점수 차이에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점수가 된다? 그럼 얘는 당연히 대학 원서 쓸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다? 표준 점수를 주로 쓰는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이것도 뭐 사교육이라 말하면 사교육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은 아직 그 사교육 시장에 있지 않으니까요. 고속성장 분석기라 불리는 자료입니다. 수시를 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고요. 교사들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사시게 되면 아마 3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창의적 분포를 이용해서 2014년부터 저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흐름상 지표가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고수성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사교육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38세 정도고요. 서울대 농경작가 출신의 한국수자연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연이고요. 와이프는 교사입니다. 거기까지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교육 시장으로 그렇게 데려오려고 해도 싫답니다. 자기는 그냥 여기서 이거나 만들고 있겠답니다. 다행이죠. 그 사람이 사교육 시장 가게 되면 저게 유료화되고 저게 유료화되는 순간 우리는 못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는 위에 거는 그냥 점수를 갖고 단순 표점의 조합으로 본 거라면 아래 거는 실제로 그 닭의 환산점으로 바꿔서 등수를 매긴다면 하고 난 다음에 등수를 누백비를 추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등수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어디 가나 센진학이 저런 점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교육 시장에도 저런 것들은 많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있는 걸 너무 불신하지 마세요. 공교육에 있는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그 빈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것도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은 쪽이 표표죠. 표준 점수를 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초록색이 많이 나오는 형태. 그리고 누백도 여기 보게 되면 0.77에서 0점대가 나오지만 여기는 이미 1점대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단순 표점을 쓴 데가 있고요. 획득비를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단순 표점을 쓰는 데가 있고 획득비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표점을 쓴다고 말을 했지만 단순 표점을 쓴 데는 그 표준 점수를 그대로 곱해서 계산해요. 근데 획득비를 쓴 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국어 만점이 몇 점이었습니까? 150점이었죠. 그러면 150분의 내 성적 곱하기 반영 비율 곱하기 기본 점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분모가 커지면 점수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표점이 높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분모가 큰 거, 국어 같은 경우는 한 개나 두 개 틀리게 되면 획득비 쓰는 대학에서는 타격이 큽니다. 당연하겠죠. 왜?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자, 보세요. 130점인데 분모가 140일 때랑 130점인데 150일 때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요번은 수능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러면 밑에 분모가 클까요? 낮을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럼 획득비는 낮아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획득비 쓴 데는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투를 선택했던 애들도 점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단순 표점 가는 데는 유리합니다. 어디? 서울대, 원광대, 부산대, 동아대, 인제대 이런 데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획득비를 쓰는 대학은 오히려 불리한 겁니다. 그렇죠? 한림대, 충북대, 전남대 이런 데들은 오히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반영 비율입니다. 대학별로 우리 대학은 이런 거 잘하면 좋겠어라고 반영 비율을 하는데요. 수학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특히 의치한약 계열들은 수학 반영 비율을 굉장히 높여놓죠. 그래서 국어가 20이고 수학이 40이면 국어 하나 틀린 것과 수학 하나 틀린 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수학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재수를 한다 그러면 수학 공부 꼭 열심히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갔는데요. 그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를 얘기하는데 국어 4, 수학 4, 영어 3, 탐구 5 되길래 탐구는 3학년 때는 대부분 수업이 수능 특강으로 이루어지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4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최저를 맞춘다고 했을 때 전북대는 2합 8이고 충남대나 충북대만 해도 3합 10이니까 4등급 3개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하는데, 그리고 영어는 3이니까 이건 유지시켜줘. 그런데 수학이 3이면 훨씬 더 다양한 데 쓸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조금 고민을, 수학 성적을 올리는 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진짜 계산해 볼게요. 한림대입니다. 한림대는 획득비를 쓰는 대학입니다. 위에는 표표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획득비를 쓰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옆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분의 144 곱하기 200, 148분의 141 400, 100분의 100 100, 69분의 60 더하기 69분의 69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00, 그리고 다 더했더니 얘가 953.51, 즉 대학별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자녀가 세 군데 대학 쓸 거니까 내 손으로 다 계산해야지 손수 한 땀 한 땀 내 정성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이 계산해줘요. 원리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누백은 0.83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거는 안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결국은 대학의 환산점이 표점과 백분위를 뒤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별로 갖고 있는 우리 성적을 갖고 반드시 러프하게, 굉장히 러프하게 표준 점수 갖고 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환산점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형 위중은 점수보다 석차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위적 백분위라는 개념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상위적 백분위는 쉽게 말하면 뭐다? 등수다. 등수다. 2016년 교사연구의 찌끄레기 보고서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신임 선생님 6명 데리고 한번 연구를 만들어서 상위적 백분위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 이름이 다 신임 교사라서 찌끄레기라는 이름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상위적 백분위 이런 거야 라는 보고서를 한번 써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의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평가원에서 보통 지우는 자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점수 구간에 남학생, 여학생, 누적, 남학생, 여학생, 누적. 근데 딱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학생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수학 점수는 확실히 남학생들이 높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우면 여학생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야! 이렇게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여학교는 전부 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기하 문제가 한 문제 어려워지면요, 여학생은 평균 4점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하가 빠졌을 때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또 여학생들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적당히 해서 142점이나 143점이 나올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전체 인원수가 42만 6,625명을 갖고 612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0.0014, 즉 0.14%입니다. 그래서 이 0.14%만 알고 있으면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등수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0.14면 당연히 2.87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갖고 아까 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점수를 갖고 하게 되면 상위 누적은 결국엔 그런 것의 합을 가지고 등수화 시켜놓은 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누적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거는 이게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센진학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 화면을 보내주면서 얘 성적이 얼마인데 작년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전체 아까 말한 누적비예요. 작년 성적으로 쭉 났을 때 지금 우리가 수합한 성적 중에 얘 성적은 이 정도니까 작년에 있는 애랑 이렇게 대비해봤더니 얘가 100등이에요. 근데 작년 100등들이 붙었던 대학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역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고 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 갑니다. 어디 가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디 가도 여기 아직 70% 컷이 나와 있겠는데 여기 이제 누적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비슷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디가와 센진학 둘 다 활용이 되고 센진학이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훨씬 많은 편이고요. 어디가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건 학교에 상담하실 때 선생님들이 적절히 활용하실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아무 데이터 없이 상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게 되면 화면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여러 번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익숙해져야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사교육 자료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투수 상인적 백분위입니다. 전반적인 누적 백분위를 확인할 때 합니다. 디테일하지 않고요. 굉장히 러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학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학사가 그걸 많이 합니다. 저희들 작년에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북에 있는 지역 인재 의대를 쓸 때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붙을 수 있는, 즉 점수의 빈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진학사에 있는 자료를 싹 다 긋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갖고 보통 1대1로 비교를 하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D2에 있던 학생이 D대에는 3명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디 갔을까? 이따 나중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어디 갔을까 고민했었는데 막판에 애들이 치대로 갔다가 끝나기 직전에 의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밀렸습니다. 대신 치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3명이 빠지니까 밑에 애들이 쭉 치고 올라오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급관이 1급관, 2급관, 3급관, 4급관이 있으면 1배수, 2배수예요. 치대는 5명이니까 5명이 있다가 3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2명이 올라가고 3명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10등이 되니까 10등인 입장에서는 저게 빠질까? 안 빠지지 않을까? 15등인 입장에서는 빠지든 말든 최소하면 그만이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10등에는 궁금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하고 8등부터 빠집니다. 8등 빠지고 9등 빠지고 10등, 11등, 12등, 13등 빠졌는데 15등 뭐 하는 거야? 몰라 나는 했는데 실제로 위에 빠지면서 걔들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치대 누백이 4였습니다. 원래는 1.2, 1.3이 나와요. 아까 이제부터 거의 누백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1.4, 1.5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누백이 4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북대 의대가 원래는 전북대랑 전북대 치대가 같은 군에 있었어요. 같은 군에 있으니까 애들이 눈치를 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만 올해는 전북대 의대가 나군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가군에 전북대 치대 걸고 나군에 전북대 의대를 걸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작년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진학사. 진정해야죠. 진학사. 옆에는 에듀플러스입니다. 이거는 고수성정과 비슷합니다. 통계학 박사 출신의 박사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유료는 아닙니다. 무료로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아마 갖고 계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되면 공개가 될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겁니다. 어디가? 이건 센진학이요. 센진학은 주로 서울에 있는 중동진학연구회에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텔레그노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알 겁니다. 윤뿅뿅이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 가시권을 되게 좋게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권은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길마중이라는 부산 진역계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쪽으로 대학을 가실 분들은
저기 선생님을 요청해서 부산 진입 자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심지어 부산에 있는 학원에 있는 자료까지 다 수업합니다. 전라북도가 이번에 수능 성적을 모의고 성적을 모아서 분석한 가장 모태가 되는 게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학생들의 99%를 다 수업합니다. 심지어 내신 성적도 수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줄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몇 등 어디 합격, 우리 지역 몇 등 어디 합격. 아까 누적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역은 항상 다 모이니까 우리 지역의 몇 등은 어딜 간다. 이렇게 다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반드시 대학 갈 거면 혹시 부산에 대학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부산에 선생님들 연락을 해서 부산 진협에서 사용하는 길마중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교육 인뿅이라는 학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량공급 계산기라는 겁니다. 제가 내일 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나쁜 사람. 가서 뭐 좀 따질 게 좀 있어하고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유니테라는 서울도 중등진학연구의 센진학 프로그램 팀장이신 선생님이 사회행동 강의 자료인데요. 아, 이런 특징이 있더라. 모의 자료나 혹은 고성장 애플 센진학 한국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어디 가죠? 저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가 완성된 이론은 없다. 그러니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자, 이건 뭐 나머지 고려하는 것들 위에 있는 가치점이 필요한 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저 밑에 3번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상위권은 누백을 써야 됩니다. 등수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하위권은 100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바닷가에 가보시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위에서 빵 치면요, 파도가 쫙 밀려오다가요 어느 순간 사그라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대나 최상위권에서 파도가 빵 때리면요, 얘가 어디까지 오냐면 쭉 가다가 싹 사그라지는 그 시점에 뭐가 있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또 다른 파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부터는 그 지역의 문제가 돼버려요. 위에서 영향이 아무리 뭐 수능이 어렵다느니 쉽다니 무슨 말이 나와도 이 지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은 뭘 확인하시는 거냐면 그 대학의 2개년치 혹은 3개년치 입결 자료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책 2권 받으셨죠? 거기 보면 우리 지역인 입결 자료가 3개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라북도 대입지원단에 계시는 조창현 선생님이 팀장이신데요.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스나 있습니다. 스나. 스나는 스나이퍼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확히 점수를 찍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연고대 스나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서성한 소신지원 혹은 중경외 시 적정 안정은 되어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성적이 안 되는데 스나를 주장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스나는 정확히 점수를 찍는 거니까. 밑에 보니까 우주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상향은 뭐냐면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높여 쓰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는 안드로메다 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상향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우주상향을 할 바에는 우주 가는 게 쉽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밑에 거 볼까요? 꼬리라는 게 있습니다. 막차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꼬리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막차가 주로 이런 식으로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정시 입결인데요. 이건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가 빠져야만 모든 것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져야만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그렇죠. 성균관대가 40명이 다군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다군의 황제로 군림했던 중앙대가 이제 드디어 왕좌를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더 늘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의대로 빠져야만, 저기에서 빨간색이 처음 나오는 시점이 732명과 612명이죠. 그런데 저기에서 616명, 782명이 732명으로 올라가려면 732명 중에 빠져야만 가능하죠. 걔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체는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서울대는 이번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투가 있고 완투가 있기 때문에 걔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 근데 걔들은 갈 수 있는 의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표표, 순수, 단순 표표만 써야 됩니다. 획득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서울대, 원광대, 부산대, 인제대, 동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못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죠. 왜냐하면 투투분 애들 다 잘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눌러 앉겠죠. 쉽게 말하면 저기가 고인물이 됩니다. 자, 저기가 고인물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연고대도 고인물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대 한양도 고인물입니다.
이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문제는 원론 잘 본 애들이 연고대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나마 나머지 숨통이 튀긴 하지만 서울대부터 단계별로 축축축 빠져나가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저건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입시가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했던 인원수 다시 한번 보이는 거고요. 이게 작년 입결입니다. 아까 상위적 100분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상위적 100분위를 근간으로 했을 때 작년에 있는 성적들을 쫙 표시한 겁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딱 부모님들이 보실 거 한 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치대가 의대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렇죠? 왜? 등수니까요. 그렇죠? 또 한의대가 치대를 넘어서지 않죠. 그렇죠? 나머지들 저희 비슷합니다. 선생님 저기 뭐예요? 약대 다군 순천대가 서울대를 넘어 순천대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점수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중에 잘한 거 하나만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수의대. 선생님 수의대는 왜 서울대가 없어요? 저 밑에 있는데요. 서울대 수의대는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만 뽑기도 합니다. 인원수가 가끔 할당되는 인원수가 적기도 하기 때문에 저건 항상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의, 치, 한, 약, 수가 차례대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건 바로 뭐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전북대 의대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전북대 의대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쭉 와서 숫자가 얼마입니까? 2.2요. 의대가 2.2래요. 전북대 의대 원래는 몇 점입니까? 아까 가군이었으니까 0.5에서 0.6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인재는 얼마랍니까? 2.2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오는 겁니다. 지역인재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전형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렇죠? 저는 데이터 갖고 온 겁니다. 작년. 자, 이번에는 주요 대학을 한번 써봤습니다. 주요 대학들 쭉 보시게 되면 대학들이 쭉 있죠. 쭉 퍼져 있습니다. 넓게 퍼져 있으니까요. 선생님,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가 높은 거 아닌가요? 6.6이요? 서울대 물리학과가 6.0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왜 아까 전북대 치대가 무슨 일을 벌였다 그랬죠? 이렇게 있다가 위에가 내가 붙을 수 있겠어 버티다 보니까 걔들이 빠지면서 위로 치고 올라왔죠. 저기 밑에 있는 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원수가 조금 모집 단위가 적은 겁니다. 저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입결은 입결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무엇을 지칭하냐면 70% 컵을 제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입결을 제시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70% 컷으로 대부분 알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건 나머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디가에서는 이런 자료를 해마다 발표합니다. 자료들은 검색하시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요. 어디가 자료는 공개된 자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어디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다 보실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건 선생님들이 보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전남진협에 있는 김현서 선생님이 어디가에 있는 3년치 입결 자료를 선생님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편집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클릭하게 되면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상담하실 때 어디가 자료를 선생님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누백을 이용하게 되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누백을 이용하게 되면 각 대학의 점수들을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분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백을 기억하시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인문 누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얘는 2023이고 얘는 2022예요. 두 개가 차이점이 쭉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2022와 2023을 봤을 때 누백의 구간이 크게 벗어나지 않죠. 어렵나요? 칸수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럼 뭐라는 거냐면 통계위에서 만든 등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백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정시에 미치는 영향. 요건 그냥 거기 있는 자료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좀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보시면 될 겁니다. 첨단학과 겁나 많아졌죠. 정시 모집 단위가 이동된 거 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대들 쓰실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군에 있는 약대들이 나군은 넘은 게 되게 많아요. 나군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건 하나죠. 뭐가 있습니까? 전북대학교요. 전북대 의대가 가군에서 나군 옮겼습니다. 그래서 치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작년처럼. 자, 요거는
그 가나다군에 있는 의찬약수 중에 조금 변화가 있는 곳들입니다. 이것도 그냥 자료에 있는 자료니까 참고를 하시면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만 보고 갈까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조선대요. 그렇죠. 조선대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탐구 한 과목 잘 본 애들은 되게 많거든요. 보통 과목 중에 어떤 한 과목만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국어를 고정한다든가 하는 걸 저희들이 보통 전문 용어로는 쉬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노트북 같은 거 쉬프트 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삑 하면서 화면 뜨죠. 이 키를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를 고정했기 때문에 쉬프트가 걸려 있는 대학들은 쓸 때 원서 쓸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점수가 높다고 그냥 무작정 신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 반영 방법이니까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볼게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 노려볼 만합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은 노려볼 만하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높을 거라는 건 예상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료 그리고 가산점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요거 책자에 다 있습니다.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일부러 저는 편집할 때 한글로 편집합니다. 한글로 편집하면 인쇄하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책이에요. 자, 이거는 아까 그 안성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 같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하게 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상경계열입니다. 자기들도 가오가 있죠. 그렇죠? 이과 애들이 어문이나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서영고를 가게 되면 나름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오를 살려서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상경계열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인문 애들도 발생하죠. 왜?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래놓고 뭐 합니까? 재수요.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균관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균관대는 되게 오래됐죠. 30분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렇죠? 변표를 냈을 때 삭탐 애들한테 변표를 높이죠. 그래서 다른 애들이 들어온 걸 막습니다. 서강대는 그런 게 어딨어? 잘난 애가 좋은 거 아니야? 동일 변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많이 들어오죠. 나머지 대학들은 눈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까 했던 이번 점수를 갖고 났는데 이번에는 투과목 성적을 갖고 왔습니다. 투투하면 표점은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 했더니 표가 4.5인데 100백 했더니 5.40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 과목은 표점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투가 높아갖고 어떻게 한다는 둥 서울대만 힘든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까 다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학교가 이런 점수인데 서울대 될까요? 라고 하는데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투투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일걸요. 표준 점수만 하는 거, 획득비를 쓰는 거, 100분위를 쓰는 거, 표백을 쓰는 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림대, 충북대는 획득비 쓰는 데입니다. 그 다음 부산대는 순수 표점을 쓴대요. 아까 말한. 그리고 가천대는 100분위를 쓰는 대학입니다. 연세대는 표백을 쓰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대학들 밑에 걸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림대학교입니다. 아까 계산해봤죠?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50이 나옵니다. 왜? 전체 표점이 크니까요. 분모로 나눈 게 얼마입니까? 74, 80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충북대 했습니다. 충북대의 특징은 뭐냐면 변표를 이렇게 합해서 합니다. 합해서 하니까 밑에 분모가 훨씬 더 커지죠. 그렇죠?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보다 더 떨어지죠. 아까는 얼마였냐면 10.50인데 얘는 13.2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순수 표점을 쓴 됩니다. 5.14예요. 확실히. 그렇죠? 순수 표점, 그냥 표점을 그대로 쓴 다이렉트 쓰는 데는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엔 100분위입니다. 100분위는 여기입니다.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거니까 얘는 7.18. 그냥 쏘쏘해요. 그렇죠? 자, 표백입니다. 표백도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표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가 섞여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방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와 있는 환산점. 근데 환산점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환산점 갖고 비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가천대요. 92.3을 해요. 뭐? 100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90.3은 어떤 점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누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 합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만드는 거?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만드는 거?
석차요.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시는 석차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 칸수입니다. 칸수는 진학사에 있는 거예요. 배터리의 노예들. 그렇죠? 선생님 저 6칸이에요. 어쩌라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죠. 일로 와 내가 충전해 줄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텔레는 텔레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보통 텔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낙지. 낙지는 뭐냐면 진학사 모의 지원입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은 그냥 낙지라고 합니다. 낙지했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용어들 기억하시면 그냥 NG를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전북지역입니다. 해볼게요. 전북지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자, 아까 했던 거 반복해 볼게요. 백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분위는 무엇을 노린다? 백분위는 무엇을 노린다? 빈틈을 노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표백을 쓰는 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전북대요. 자, 그래서 전북대 모집 인원이 이렇게 있고요. 가군나군. 선생님 여기 플러스는 무엇을 뜻합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인문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예체능입니다. 6 플러스 27은 인문 6에 예체능 27명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뽑을 때는 거의 원광대랑 전북대가 거의 대부분의 인원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전주교육대학도 있네요. 그렇죠? 전주교육대학 입결은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산대 모집 단위들은 2023이랑 2023 좀 변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보실 때 자료를 읽어보시면 변화된 것, 특히 책자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조창영 선생님입니다. 대입지원단 자료개발팀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성격도 그러신 분이에요. 다 일일이 다 하셔서 아마 보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원광대, 전북대 좀 특이 케이스들만 적어놨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별 모집 반영 비율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어떤 대학은 특정 과목을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 있는 건 다 볼 필요 없고 저희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전북대학교 수학교육과와 수학은 반드시 미기를 보는데 반영 비율 얼마예요? 50입니다. 수학 잘 보면 갑. 그렇죠?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것들이 항상 발목을 잡아요. 그렇죠? 한번 저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첨단학과랑 계약학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군산대학교 2개년치 입결을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입결 표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거 뭐죠? 군산대학교 특징이 뭡니까? 자, 모집 인원 14명이고요. 지원 인원 25명인데 경쟁률 1.8이래요. 근데 충원 합격이 13명이고 최종 등이 10명이랍니다. 무슨 얘기? 원서내면 다 붙는다. 그렇죠? 경쟁률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원서내면 다 붙는 케이스가 군산대학교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의 머릿속엔 전북에서 이미지를 그리신다면 첫 번째 쓴 대학이 어디입니까? 전북대요. 그 다음은요? 있나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광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군산대 쓰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한참 뒤에 전주대랑 우석대 어디가 나아요? 뭐 이런 식의 질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학들 특이사항이 있는 거니까 꼭 작년 입결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요 대학들이 점수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말하죠. 그렇죠? 다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대입니다. 예수대는 간호학부 하나가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한번 100분위로 보시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석대요. 우석대는 이제 이쯤 되면 우석대 정도 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한의대도 있고 의대도 있어. 간호학과도 있다니까 하면서 이제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환산 점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게 되면 환산 점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느낌이 아시죠? 왜 수시 전형 쓸 때 수능 체제가 높으면 약간 대학의 레벨을 말하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석대학교 나머지들을 빼놓게 되면 나오는 점수 되게 낮죠. 그렇죠? 우석대학교는 보시고요. 그 다음은 원광대입니다. 원광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형을 씁니까? 백백 전형을 씁니다. 그렇죠? 백분위 갖고 쓰기 때문에 빈틈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70% 컷이에요. 70% 컷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입결이 있다고요. 70%에서 입결까지 굉장히 멀기도 합니다. 그것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요. 자, 전북대입니다. 숫자 겁나 많죠? 짜증나죠? 요 뒤에 대략 환산점으로 가기 직전에 표점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는 대략 이런 점수의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건 작년에 유독 높았던 점수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상담하시는 교육청에서 상담하고 계시는 지금 저쪽에서 상담하고 계시는데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저희들이 배치표를 잡았던 점수를 갖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환산도 됐고요. 100분이 표시되어 있는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하고 싶었지만 일단 이거는 있는 입결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전주교대요. 전주교대가 지금 작년에 입결이 얼마냐면 765.36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하실 건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슨 점수? 바로 밑에 거. 무슨 점수? 평균 점수. 평균 점수는 뭐예요?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거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최근에 교대가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저희들이 예측한 점수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전주대학교요. 자료 다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의치한약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갖고 저기 맨 끝에 보면 누백이 나와 있죠. 대충 이 정도 성적대에서 뽑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 왜냐면 뒤에는 올해 예상하는 예상 누백이 좀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저희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옆에 있는 건 아까 본 게 있었죠? 낙지요. 그렇죠. 진학사의 모의 지원을 저희들이 싹 다 수합을 합니다. 이거 저희 학교에서 제가 달려라 입시라는 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표사를 다 해서 D2와 D-Day를 싹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난 다음에 전북에 있는 데이터랑 1대1 매칭시킵니다. 보니까 이 12월 31일 D2죠. 쭉 적었고요. 1월 2일 D-Day죠. 했더니 여기가 없죠.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갔을까? 이틀 전만 있던 애들이 당일날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치대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저희들은 그걸 예상하고 밑에 한두 명은 여유를 두고 난 다음에 점수를 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입결은 367.08을 예상했습니다. 작년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 입결이 얼마일까요? 367.08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1대1 매칭을 다 했는데. 그렇죠? 조금 그건 아쉽긴 한데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걔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죠. 자,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료를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대기업 어디가에 가시게 되면요. 충분히 많은 자료도 있고요. 입결 자료도 다 살아 숨쉽니다. 클릭하셔서 뒤지시면요. 뭐든지 다 나옵니다. 어디가 치시면 됩니다. 대학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 때면 다 알 겁니다. 등대지기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등대지기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을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르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 뒤에 가사가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그렇죠? 우리들은 항상 좋은 건 좋고 싫어하는 건 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노래방 가서 8시간 노래 부르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싫어하는 공부를 하루에 13시간씩 버티면서 3년간을 버텨왔습니다. 다그치기보다는 격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뜻한 등대의 마음으로 학교에서도 등대의 마음으로 아이들 지켜보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고자 등대처럼 빛을 비출 겁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입시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